그러면 이제 식사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으신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식품 구성 자전거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요. 식품 구성 자전거는 여기 보시면은 자전거 여기 동그라미 안에 여러 가지 식품들이 들어가 있죠. 우리 식품 구성 자전거 안에는 곡류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밥, 빵, 떡,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여기 보면 고기, 생선, 계란, 두부, 해산물, 여기 단백질 반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채소들, 과일들, 우유나 두유, 치즈, 유제품, 그리고 우리 기름도 조금씩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식품군으로 구성되어서 비율도 계산해서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한 거예요. 물까지 충분히 섭취하셔야 돼서 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된다는 걸 이미지로 나타낸 뭐라고 했죠? 식품 구성 자전거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균형적이지 않게 섭취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식품 구성 자전거를 엉망으로 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채소를 안 먹었어요. 물을 안 마셨어요. 우유를 안 마셨어요. 그랬더니 자전거가 어떻게 됐죠? 망가져 버렸어요. 이 자전거가 망가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식품군을 균형적으로 잘 드셔야 되세요. 그러면 균형적인 식사를 한번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식단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밥 포함된 곡류를 섭취하셔야 되는데 이 곡류는 밥이잖아요. 여기에 밥 하나 놨어요. 그리고 아까 어육류 단백질 반찬 여기 하나 놨어요. 하나나 두 개, 몇 끼니는 좀 챙겨 드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채소도 몇 끼니 2접시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쌈을 듬뿍 하고 채소국, 물김치 이런 걸로 구성을 해봤어요. 맛있는 한 끼가 됐죠? 그리고 요것도 식단 한번 보실게요. 밥, 잡곡밥, 배추된장국, 열무, 고추장 무침, 깍두기, 그리고 어육류차는 연두부, 닭조림 이렇게 해서 균형 잡힌 식사가 완성됐어요. 이거는 보시면 곤드레밥이에요. 곤드레밥, 호박 맑은국, 김치, 오이 부추 무침, 그리고 어육류로 계란, 동태 콩나물찜 이렇게 해서 또 맛있는 한 끼가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혈압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싱겁게 섭취하는 거잖아요. 싱겁게 섭취하는 건 어떻게 섭취하는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소금이랑 나트륨 많이 들어보셨죠? 나트륨. 소금이랑 나트륨은 같은 걸까요? 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금 안에는 나트륨이랑 염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금의 40%가 나트륨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섭취해야 되는 나트륨의 섭취량이 2300mg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권장량을 정했어요. 이 나트륨 2300mg이라고 하는 건 소금의 40%라고 했으니까 소금 6g이랑 동일한 거예요. 소금 6g은 우리가 작은 티스푼 있잖아요. 그거 하나가 5g이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많은 양이에요. 그 생각보다 굉장히 적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권장하는 양은 나트륨은 2300, 소금은 6g이다. 한번 외워볼까요? 네, 나트륨은 몇이요? 2300, 소금은 6g. 이게 하루 권장량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어느 정도 섭취할까요? 이것에 2배 정도. 맞아요. 한 2배 정도 지금 섭취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평소 드시는 거에 반 정도로 줄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짠 거를 너무 많이 드시면 몸에 있는 수분이 못 나가게 하거든요. 이 짠 게. 그래서 몸이 부종이 생겨요. 몸이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분이랑 염분을 배출시켜야 돼요. 나트륨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나트륨이 하는 역할들도 있어요. 우리 삼투압이라고 해서 우리 몸속에 평형을 유지하고 신경 자극들을 몸에 전달을 시키고 근육도 수축하는 역할이 있고 영양소들을 이렇게 흡수시키고 옮기는 역할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나트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많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염분 섭취를 좀 조절하는 방법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국, 땅, 탕, 찌개 이런 거 드실 때 이렇게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넣으시잖아요. 그 양을 한 반으로 줄여보세요. 반. 평상시에 넣으시는 것보다 반으로 줄여 드시고 이거를 여러 번 끓이시게 되면 수분이 증발해서 더 짜지잖아요. 여러 번 끓여서 드시지 마시고요. 햄이나 소세지, 통조림 이런 건 잘 안 드시죠? 네, 이런 데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신선한 고기, 두부, 계란 이런 걸로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이런 건 좋아하시죠? 네, 이것도 소금을 많이 절인 거기 때문에 생채소, 쌈이나 샐러드 이런 걸로 드시면 좋고요. 드시는 양을 반찬째로 드시다 보면 더 많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종지에 덜어서 드시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라면, 피자, 감자튀김 같이 가공한 식품에도 나트륨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가급적 안 드시면 좋고요. 드시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스프나 소스 같은 거를 조금만 넣으시도록 하실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아찌, 젓갈, 염장한 미역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생선 같은 거 사실 때도 소금 다 뿌려져 있잖아요. 소금 뿌리지 말고 그냥 신선한 걸로 사셔서 바로 그냥 구워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짠 거를 좀 조절을 하셔야겠다 싶으면 시중에 저염 간장, 저염 된장, 저염 나트륨 이런 것들이 팔아요. 그럼 구매해서 드셔도 좋으세요. 근데 혹시나 이 저나트륨 소금에는 칼륨이라는 게 높아서 이게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한테는 위험하거든요.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나 이제 영양사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이용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제 조리하실 때 간을 보시잖아요. 중간중간 계속 보시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감각이 조금 떨어져요. 그렇죠? 점점 짜지게 돼요. 마지막 단계에서 간을 해주시고요. 짠 거 대신에 이용할 수 있는 맛은 신맛, 단맛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맛은 식초나 레몬즙 그리고 또 단맛은 설탕 같은 걸 이용하실 수 있고 고소하게 김이나 깨, 호두, 땅콩 이런 거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김치는 우리 소금에 너무 많이 절이잖아요. 그래서 살짝만 절인 다음에 겉절이 형태로 이렇게 양념 발라서 드시도록 하시고요. 라면이나 즉석국 같은 거에는 우리 수프에 너무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반만 넣으시도록 하시고 생선이나 고기 같은 거 구울 때 소금 이렇게 치지 마시고요. 소금 안 치고 구워서 드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찌개나 국 같은 거 간을 하시잖아요. 그럼 다른 반찬들, 나물이나 다른 반찬들은 간을 하지 마세요. 한 군데만 간을 하셔서 같이 드시면은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이그리고 우리 가공한 이제 제품들을 좀 사서 드실 때 이렇게 뒤에 보면은 영양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신 분 계신가요? 영양 정보. 이게 음식이나 식품이나 이제 제품들을 살 때 그 뒤집으면 있거든요. 이게 의무적으로 표시되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트륨 함량이 써 있어요. 이 나트륨 함량이 숫자로 써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시니까 오른쪽에 보면 29% 이렇게 퍼센트가 써 있거든요. 이거는 평균 이제 성인이 하루 섭취해야 되는 나트륨을 100%라고 봤을 때 그 권장량의 29%가 이 제품 하나로 이제 다 섭취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거를 많이 드시게 되면 과도하게 드시는 거니까 이 나트륨 함량이 적은 걸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똑같은 제품을 선택하시더라도 여러 개 이제 제조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뒤에를 살펴보시고 이게 나트륨 퍼센트가 낮은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소금 아까 우리 하루 권장량이 몇 g이라고 했죠? 네, 그 하루 1g은 어느 정도 양념에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국간장으로 치면 5.5g, 이게 작은 티스푼이에요. 거기에 소금 1g이랑 동일하게 들어간 거고요. 된장으로 치면 9g, 고추장은 12g, 그리고 청국장은 18g, 큰 숟갈이에요. 그 정도 이제 양의 소금 1g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국이랑 탕, 찌개 많이 좋아하시죠? 근데 김치찌개에는 소금이 지금 몇 그램 들어가 있다고 돼 있어요? 5g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권장량을 거의 다 드시는 거예요. 김치찌개 하나만 드셔도. 갈비탕도 4.3g, 육개장은 7.3g이나 돼요. 육개장 너무 맛있잖아요. 국물까지 다 마시면 하루에 권장하는 양을 초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면은 4.5g, 우동은 6g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국물을 안 드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드셔야 될까요? 그렇죠.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드시면 되고,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게 되면 이걸 다 드시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말아 드시면은 안 되시겠죠? 그리고 우리 간을 볼 때는 뜨거운 상태에다 너무 매운 상태에서 간을 보면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더 짜게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온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간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하세요. 국 같은 거 팔팔 끓이고 있을 때 간을 보시지 말고 조금 불을 줄인 다음에 좀 식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간을 보시면 되세요. 이거는 이제 저염김치 만들기 레시피인데요. 일반 김치가 물 10컵에 소금 2컵을 넣는다 하면 건강김치는 그 반이에요. 물 10컵에 소금 1컵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조금 덜 짜지만 건강한 김치를 드실 수가 있으세요. 만드는 법 간단히 볼까요? 무, 비트, 그리고 식초, 설탕, 소금 조금 해서 여기 이제 양념들을 섞은 데에다가 비트와 무를 넣고 이렇게 담가놨다가 드시면 건강하게 드실 수 있으세요. 우리 이제 식사를 섭취하실 때 충분히 좀 드시면 좋은 것이 있어요. 식이섬유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식이섬유는 이제 채소, 그리고 잡곡들, 과일, 우유, 복합적으로 이제 들어있어서 골고루 균형적으로 드시면 되는데요. 우리 칼륨이라고 하는 거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요. 그럼 나트륨이랑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들은 잡곡, 고구마, 딸기, 바나나, 오렌지, 메론, 건포도, 귤, 시금치, 우엉, 호박, 버섯, 토마토, 케일 같은 채소, 견과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드시면은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채소를 어느 정도 드시면 좋을까요? 채소나 해조류는 매 끼니 2접시, 2가지 반찬 드시면 되세요. 채소 반찬 2가지. 그리고 밥은 쌀밥 대신에 잡곡밥 드시고요. 그리고 흰 식빵 대신에 통밀빵 해서 섬유소 많은 걸로 드시고요. 과일은 하루에 1~2번 정도 드시면 되는데 주스는 섬유소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생과일로 섭취를 해주세요. 사과 반개, 바나나 1개 이런 식으로 1~2번만 드시면 돼요. 많이도 안 드셔도 돼요. 근데 신장질환이 있으시거나 혹시 심장질환이 있어서 와파린을 섭취하는 경우, 와파린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녹즙처럼 진하게 농축된 거는 안 좋아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안 돼서 그건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당질이랑 단당류라고 하는 건데요. 이 단 거래요. 쉽게 말하면 단 건데 단 거를 많이 드시면 혈액 내에 이제 지방 수치도 증가해요. 이 단계에 에너지도 내기도 하지만 이 필요 이상으로 드시게 되면 지방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되고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게 돼요. 그럼 비만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너무 단 거는 피해 주셔야 돼서 사탕이나 꿀, 엿 이런 거는 많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적게 먹으면 좋은 거는 염분, 소금. 네, 소금은 적게 드시면 좋고, 섬유소, 우리 채소들에 많이 들어있는 섬유소는 많이 드시면 좋고, 당질이나 단당류 이런 거는 적게 드시면 좋다.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근데 과식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 끼니 안 챙겨 드셨을 경우에는 식사를 안 하시다 하시면 배고프니 과식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혈액 이제 혈액량이 증가해서 심장이 부담이 돼요. 그러면 산소 요구량도 더 증가되게 되고, 그러면 숨을 더 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숨이 찰 수 있어요. 그래서 과식을 하면 숨이 차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씩 자주 드시고 세 끼니를 좀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필요하세요. 그 술은 어떨까요? 술은 하루에 한두 잔은 괜찮다? 한두 잔은 괜찮겠죠? 괜찮을까요? 한두 잔만 드시는 분은 못 봤어요. 그래서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 술은 많이 드시면 체중도 증가하고 혈압도 증가하고 중성지방도 증가하는데요. 이렇게 전신에 보시면 염증, 암, 각종 질환들을 다 유발을 해요. 그래서 저는 술을 한두 잔도 권하지 않아요. 그냥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외식 하시잖아요. 외식 하실 때 조금 더 이제 나트륨이 적은 식품으로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나트륨이 2000mg, 아까 2300이 1일 권장량이었는데 2000mg 이상인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짬뽕, 짜장면, 냉면, 칼국수, 찌개 다 2000, 넘어요. 그러면은 1000에서 2000 정도, 요거는 조금 그래도 괜찮겠네요. 전복죽, 게살죽, 카레, 볶음밥, 비빔밥, 요 정도는 조금 드실 수는 있겠어요. 나트륨이 적은 1000mg 미만 보실게요. 회덮밥, 공탕. 공탕도 이 소금을 많이 치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쳤을 때예요. 그리고 떡, 만두, 김밥 이런 거는 그나마 나트륨이 적네요. 그리고 배달하거나 이제 간편하게 드시거나 하면은 간편한 음식을 이용하시면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너무 짜게 드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있어요. 뭐 TV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 지중해 있죠. 지중해 인근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스, 뭐 모로코 이런 나라들에 옛날부터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이 적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걸 알아봤더니 식단에 있었다는 거예요. 식사 습관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의 비율이 적었다. 그래서 식사는 지중해식 식사는 여기 밑에가 많이 드시라는 거거든요. 여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채소, 통곡물, 견과류, 마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매일매일 많이 드셔도 되는 거고요. 이 위에는요. 그 다음에 해산물, 생선 아무래도 이렇게 바다 지방이다, 바닷가 근처다 보니까 해산물들 이제 일주일에 3-4번 충분히 드셨고, 그 위에는 뭐가 있죠? 닭고기, 우유, 치즈, 계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권장하는 양이고요. 위에 잘 안 보여요. 여기는 뭐가 있나요? 붉은 고기랑 가공한 뭐 디저트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통밀이나 올리브유, 과일, 채소, 생선, 견과류 이런 섭취는 강조를 했고, 붉은 고기나 가공식품은 제한하는 식사가 지중해식 식단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한식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밥은 흰 백미 대신에 잡곡밥 드시면 돼요. 그리고 나물이나 생채소 같은 채소 반찬을 충분히 드시면 되시고, 단백질 반찬은 생선, 해산물, 달걀, 콩, 두부 충분히 잘 드시면 되고, 고기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드실게요.
요리할 때는 식물성 기름, 올리브유, 참기름, 들기름도 적절히 사용해 주시고요. 간식으로는 설탕이 들어간 너무 달콤한 간식보다는 과일이나 견과류, 유제품 이런 거 드시면 되세요. 양념은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양념 다 사용해도 상관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좀 많이 드실 수 있는 홍삼이나 한약, 버섯 우린물, 진하게 내린 거 이런 것들 혹시 드시는 분 계세요? 몸에 좋다고 이제 자녀분이 사주실 수도 있고, 그렇죠? 드셔도 되기는 하는데 너무 많이 드시면 간이나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의존해서 밥 대신에 이거를 많이 드시거나 그러시진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고함량의 이제 건강기능 식품들도 혹시 기저질환이 있으시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잘 하시고 계시면 영양제 같은 거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조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하나씩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이제 고혈압 식사 관리를 위해서 지켜야 될 거 있어요. 소금은 많이 먹어야 된다고 했나요? 네, 소금 섭취는 제한하셔야 되는데 하루에 몇 그램? 네, 5g이나 6g 다 좋아요. 그 이하로 드세요. 그럼 술은요? 술은 2병 될까요? 아버님? 안 돼요. 허용량이 한 잔만 드실 수 있으세요? 못 드세요. 그래서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채소, 과일, 그리고 유제품은 이제 섭취를 잘 하시면 되는데 유제품도 우리 요즘에는 지방 함량이 낮은 저지방 제품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만하지 않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고, 그리고 운동도 하루 30분 이상 매일매일 가볍게 산책 같은 거라도 하세요. 네. 그리고 담배도 피지 마시고요. 또 우리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 같이 한 번씩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음식을 싱겁게 섭취하기. 두 번째,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 세 번째,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기. 네 번째, 절주하기. 다섯 번째, 건강기능식품과 민간요법을 정확히 알고 이용하기. 여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을 실천하기. 기억하셨죠?